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한 교수가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버려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저는 67세 인문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겠다고? 40년 우정이 이게 다야?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잘라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7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3가지 독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끝없는 요구와 의존으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둘째, 나의 삶을 지배하려는 조종과 통제의 관계. 셋째, 나를 왜곡시키고 진짜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 이 3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후반부가 온통 남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에서 소모되지 않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깊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독성 관계의 실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무너진다. 이것이 제가 67년 인생을 살며 얻은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사람 연락도 왔어. 이번엔 꼭 부탁을 받아달래. 또 이미 몇 번을 거절했는데 정말 끝을 모르는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부탁이 끊이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을요.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인간관계는 끝없는 요구와 의존으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인생의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 없는 친밀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한 번 더 들어주자.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남의 부탁과 빚더미에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독성 관계의 실체. 두 번째로 반드시 잘라내야 할 관계는 나의 삶을 지배하려는 관계입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나의 선택을 무너뜨리고 결국 나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마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왜 그들의 시선에 묶여야 하는가?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원칙만 따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좀 더 융통성 있게 살아봐. 원칙이 없으면 내가 무너진다는 걸 자네는 아는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원칙을 흔들려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독성 관계의 실체. 셋째로 끊어야 할 인간관계는 나를 왜곡시키는 관계입니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의 신념을 흔들며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관계. 인간은 거울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잃는 순간 그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지요.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한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항상 제 연구를 폄하했죠. 자네 연구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점점 제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그러다 보니 제 강의마저 흔들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변했어.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사라졌어.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독성적인 말이 제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관계 중독의 위험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종종 관계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독성 관계에 붙들어 매죠.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만함이다. 때로는 관계를 비워야 진짜 관계가 채워집니다. 구분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과 만나고 난 후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소모되는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가면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서로 성장하는가, 한쪽만 희생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독성 관계들을 정리할까요? 67년을 살아온 제 경험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적 거리두기 방법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적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나는 67세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를 무너뜨리는 일에 더 이상 쓸 수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답하지 않기,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 명확한 경계선 그어주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적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화를 낼 때를 대비해서요.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화는 그들의 감정이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대화를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제 아들 취업 좀 도와주세요. 당신 인맥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네요. 예정이 그게 다예요? 정이 있기에 더욱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요. 그 사람은 화를 내며 갔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성 관계를 정리하면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저는 몇몇 관계를 정리한 후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학적 성찰공자의 지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핵심은 벗이라는 단어예요. 진정한 벗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높아지는 관계죠. 경계선의 지혜. 또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처럼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겠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나를 잃지 않겠다. 이 약속이 독성 관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관점. 67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20대, 30대에는 많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트워킹, 인맥 쌓기, 사회적 관계 확장.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67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5년 정도 더 남았더군요. 15년. 5,475일. 이 소중한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의 재정립.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족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독성적인 관계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척이 계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어요. 삼촌,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미 여러 번 도와드렸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네요. 가족인데 그러세요? 혈육을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독성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감정의 파도를 넘는 것입니다. 죄책감, 외로움, 후회. 이런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관계의 피해는 지속적이거든요. 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내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소모되는가? 솔직한 답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독성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진짜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더욱 깊어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낸 느낌이야. 이제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여. 또한 몇 안 되지만 진정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독성 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는 진짜 나를 잃어버려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가면을 쓰고 살게 되죠. 하지만 그 관계들을 정리하면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7세가 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서예와 원예. 독성 관계에 시간을 뺏겼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은 매주 서예 모임에 나가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다운 하루를 살자.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말자. 내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 이 다짐이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거리를 둡니다. 독성 관계를 정리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혹시 너무 외로워지지 않을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요. 남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를 돌보지 못했네.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니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강단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텃밭을 가꾸고 서예를 배우고 심지어 요리도 시작했어요. 67세에 이런 재미가 있다니.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젊은 후배 교수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 물어봅니다. 교수님,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 지금 몇 살인가? 45세입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해보게. 나처럼 67세가 되어서 시작하면 너무 늦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관계 점검하기. 현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2단계 경계선 설정하기.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네요. 3단계 점진적 거리두기.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넓혀가세요. 67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 원칙대로, 내 가치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해져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요구와 의존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삶을 지배하려는 관계를 잘라내야 합니다. 셋째, 나를 왜곡시키는 관계와는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존엄과 영혼을 짓밟는다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정리했고 그 후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의 새로운 도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관계란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과감히 잘라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어떤 나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